안녕하십니까. 주식밖에 모르는 남자 주문남TV의 주문남입니다. 오늘은 저와 같이 공부해볼 업체는 SFA 반도체이고요.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SFA 반도체 설명에 앞서 오늘 날짜 2022년 8월 7일입니다. 지분 비율입니다. 일단은 종속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그리고 필리핀에서 중국 비율은 93.05%, 그리고 필리핀은 85%의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종속 기업을 가지고 있고요. 대주주 SFA 반도체 대주주는 SFA입니다. 그래서 지분율은 54.95%로 압도적으로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일단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매출액입니다. 매출액을 가장 쉽게 눈으로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하단의 부분이죠. 15년부터 20년까지 거의 어떻게 보면은 횡보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2021년 기점으로 상승을 하였습니다. 이와 맞춰서 이제 영업이익률도 10에서 15%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2013년을 봤을 때는 이제 영업이익률과 당기순이익이 적자였습니다. 14년도는 10%였다가 그래도 당기순이익 두 해는 적자였잖아요. 하지만 2015년에 1.5%부터 해서 쭉 늘고 있는데요. 이 말은 1.5%라는 것은 매출 원가와 판매 관리비가 거의 너무 좋지가 않다는 거죠. 팔면은 남는 게 얼마 안 남는다는 건데 이것이 조금씩 개선돼서 이번에 영업이익률이 10.9%를 봤을 때 2021년부터는 어쨌든 매출 원가와 판매비와 관리비가 90% 언더로 떨어졌다는 게 고무적이고요. 그만큼 회사 차원으로서 이제 비용 절감을 조금씩 눈에 띄게 드라마틱하기는 하진 않지만 그래도 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 1분기는 12.9%의 영업이익률이 났었고요. 당기순이익은 다 이제 줄 거 다 줘도 9.7% 정도 남는 엄청난 변화를 10년간 하였다. 앞으로가 기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군은 메모리 반도체, 특히 이 D램의 패키지 및 테스트가 주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시각적으로 봤을 때 메모리와 비메모리로 봤을 때 현재 이 표를 요것을 이제 시각적으로 봤을 때 메모리가 83%, 비메모리가 17%, 실질적으로 비메모리가 16.9%, 메모리가 82.8%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메모리와 비메모리를 두 개 통으로 봤을 때 이렇게 표로 우상향을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분기별이고요. 연간 매출액과 비메모리 비중 같은 경우에는 비메모리 비중이 어쨌든 20% 언더였다가 올해 18%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6.9%인데요. 내년으로 넘어가면 23%까지 비메모리 비중이 늘겠구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국내와 해외 비율을 봤을 때 국내가 87.4%입니다. 작년은 88.5%, 그리고 2020년 91.6%이기 때문에 국내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이 높지만은 어쨌든 흐름상 해외 비중을 늘려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산량 같은 경우는 일단은 SFA 반도체 소속에 있는 것은 천안 1공장과 천안 2공장, 패키지와 범핑을 같이 하는 공장을 가지고 있고요. 패키징만 하는 중국 법인, 패키징만 하는 필리핀 법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생산, 한 분기에는 거의 6억 2천 개 정도를 생산한다고 보면 되는데요. 이번에 단기 실제 생산 수량은 이제 천안 1, 2공장 합쳐서 58.9%만 공장을 가동을 했고요. 중국 법인은 60.8%, 필리핀은 90.6%로 대략 총 합쳐서 올해 1분기는 100%가 아닌 70.8%만 이제 생산을 했다 올렸는데요. 일단 밑에 있는 분기별 그리고 연간을 봤을 때 캐파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따졌을 때 이렇게 바를 봤을 때. 그리고 가동률 역시 80에서 90%고요. 연간 캐파로 따졌을 때는 분기에 다르게 좀 풀 캐파 느낌은 안 나지만 어쨌든 행보를 하다가 빠졌다가 조금씩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가동률 역시 위로 치솟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예측치가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현재 70.8%지만 앞으로 이제 80에서 90%까지 그 사이를 이제 풀로 가동을 하고 캐파 역시 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같은 경우는 보시면 2022년 1분기와 13년을 비교했을 때 총 334.4%가 늘었습니다. 가장 크게 는 거는 구축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금액적인 측면은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볼 거는 구축물 오른쪽 왼쪽에 있는 기계장치가
89.6%가 늘었고요. 그리고 건물이 362.2%를 놓은 거 봤을 때 생산량이 꾸준하게 늘 수밖에 없는 거는 꾸준하게 여기에 투자를 한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꾸준하게 투자하겠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 포인트 첫 번째,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인데요. 일단은 이번 분기 566억 정도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봤을 때 일단 금융부채가 86억이 더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FCF 이거는 그냥 바로 쓸 수 있는 돈인데 2021년 때 보시면은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투자를 한다는 거죠. 하지만 현금성 자산은 꾸준하게 늘고 있다. 그리고 아시면 현재 부채 비율은 49.2%인데 순차익금과 부채 비율을 봤을 때 2015년은 184%로 꽤 높았는데 이것을 꾸준하게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니까 15년부터 20년까지의 큰 목표는요. 캐파와 생산량을 늘리는 것도 있겠지만 순차익금과 부채 비율을 즉 부채 비율을 떨어뜨리는 이 부채 비율을 떨어뜨리는 게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2020년부터는 65%, 21년 50%, 22년 39%, 현재 49.2%인데 올해 39%까지 떨어뜨릴 것 같고요. 내년에는 26%까지 드라마틱하게 부채 비율이 떨어진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떨어진다는 거는 고간에 돈이 많이 쌓인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설비 투자입니다. 일단 기투자 단기부는 115억을 정도 투자해서 설비 증상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앞으로 향후가 386억 정도인데요. 아시면 금액 비중 짰을 때 국내 천안 1공장, 2공장은 최대 325억 정도 투자를 해서 확장을 할 게 뻔히 보여요. 그 다음 높은 거는 일단은 이 필리핀에 있는 공장인 56억 정도를 아직까지 더 투자를 한다. 그 외에 이제 중국 비중을 조금씩 떨어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하단에 있는 거는 이제 그림입니다. 그리고 투자 포인트 세 번째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비중이 거의 올해 1분기는 80%, 이제 2021년 77%, 2022년 76%인데요. 일단 계약은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MXIC, 후지스 이렇게 4개가 크게 보이는데 어쨌든 주로 삼성전자가 잘 나가면은 삼성전자가 매출과 영업이익 이런 것들이 좋으면 SF 반도체가 훨씬 이제 실적적인 측면에서 좋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DDR5 같은 경우 일단 투자 포인트 네 번째 DDR5인데요. 일단은 전력을 덜 먹고요. 빠릅니다. DDR4 대비. 그리고 이 퍼포먼스는 2배고요. 그리고 릴라이어빌리티도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DDR5가 나오긴 한데 시장이 그렇게 개화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텔에서 CPU 칩을 DDR5에 맞는 칩 보드가 명확하게 아직 이제 나오지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실질적으로 내년에 인텔에서 이 DDR5와 보드에 맞게 시장을 확실하게 주도할 수 있는 칩이 나온다면 이 DDR5가 크게 개화를 할 것인데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보셨던 것처럼 2023년에 영업이익도 좋아지고 매출이 는다는 그 근거는 어떻게 보면 DDR5 시장이 개화하면 DDR4보다 5가 훨씬 비싸고 그만큼 남는 게 많기 때문에 내년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 SF 반도체는 이제 꾸준하게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 수혜를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식 발행 및 채무 증권 같은 경우에는 일단 2014년부터 20년까지 신주 인수권 행사, 유상증자, 전환권 행사 등등을 봤을 때 현재 수량을 1억 2,110개 정도 금액으로 따졌을 때 2,693억 정도의 이러한 것을 하였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2020년 이후로는 2년간 거의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건데 유상증자나 이런 걸 할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현재까지는 2년간 없었다. 그리고 채무증권 같은 경우는 엄청 많겠지만 이 기간을 봤을 때는 앞에 거는 다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 지금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이 두 개 597억 정도 있는데요. 사실 기간이 2045년이기 때문에 이거 역시 걱정할 것도 없다. 아직까지 올해 2022년이잖아. 그러니까 아직 꽤 많이 남았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패키징 업체 실적으로 봤을 때 SF 반도체 하나마이크론이 거의 이제 비등비등한데요. 사실 9년, 20년은 SFA 반도체가 훨씬 앞섰습니다. 2021년은 거의 이제 차이가 없는 상태지만 어쨌든 하나마이크론이 앞서갔긴 하지만 그래도 SFA 반도체와 하나마이크론이 상위권인데 그래도 현재까지 과거 매출액 대비 SFA 반도체가 1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어떻게 될지 조금 기대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일단 시가총액은 9,062억이고 PER은 16.4. 그건 2021년 당기 순이익으로 이제 시가총액을 나눴고요. 13.5는요. 2022년 1분기 당기 순이익을 곱하기 4로 해서 요걸 나누니까 13.5가 났습니다. 주가는 고점 1,300원 대비 쭉 많이 절반 가까이 빠져 있는 상태고요. 결론적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 매출에 꾸준히 늘고 있는 캐파와 가동률, 꾸준히 느는 유형자산, 줄어드는 부채 비율, 줄어드는 현금성 자산, 그리고 건물 설비에 대한 향후 투자 금액이 386억이고 삼성전자에 대한 높은 매출 비중, 기다려지는 DDR5 시장, 보통주 발행 및 채무 관련 큰 문제가 없고요. 주요 패키징 업체 중 1위. 근데 제가 볼 때는 SFA 반도체는 꾸준하게 느는 유형자산, 이게 큰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이 평소에도 열심히 하듯이 SFA 반도체는 이제 큰 수혜를 위해서 평소에도 투자하고 노력하고 부채 비율을 떨어뜨리고 이러한 업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크게 참고한 자료는 요 또 다른 도약 이 애널리스트를 많이 참고를 했고요. 그 외에 뭐 보고서도 많이 읽고 넘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공시적인 측면으로 다트 거의 10년치 자료를 꼼꼼하게 봤는데 제가 실력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음에 들면 또 개인적으로 분석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도 또 다른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